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와 거의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5개의 시간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단일 표준시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베이징에 있거나 신장에 있든 당신의 시계는 베이징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의 공식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건조한 사막, 윈난의 열대 우림 또는 해올빈의 눈 덮인 도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4계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14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56개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10% 미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표준 중국어가 중국의 공식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300종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존재하여 베이징 출신과 광둥 출신의 사람이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만다린어, 광둥어, 상하이 사투리, 복건어와 같은 주요 방언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다린에서 숫자이는 에로 발음되지만 광둥어에서는 의 또는 리응으로 발음됩니다. 한자 IW 라이팅 시스템은 3000년 이상 변하지 않고 존재해온 유일한 라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을 법한 특이한 관습과 이상한 법률이 많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법률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이번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름다운 여성의 땅입니다. 왜 중국 여성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우아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중국 여성들은 부드럽고 뽀얀 피부, 섬세한 이목구비, 반짝이는 눈, 그리고 높은 코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깨 길이의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들이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옷과 멋진 가방을 들고 자신 있게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중국 여성들이 온순하고 얌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독립적이고 지적이며 assertive합니다. 그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폭넓은 지식, 그리고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여성들은 전 세계에 자수성가한 여성 억만장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소녀들은 삶, 결혼, 가족에 대해 더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속상할 때는 그들이 진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인내심 있고 섬세하며 충성스럽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언가를 놓기로 결정하면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낮아 약 2.48%의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적어 3,490만 명에 해당하는 이로 인해 소개 및 데이팅 서비스가 매우 일반적이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소개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결혼 소개 사무소도 있으며 파트너를 찾기 위한 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여성은 높은 가치를 지니며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아직도 파트너를 찾고 있는 모습은 드물지 않습니다. 중국 여성과의 연결 및 데이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경향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중국 여성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국경을 초월한 결혼에 대해 더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외국인을 매우 친근하게 맞이합니다.
만약 중국의 인기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과 중국 여성을 성공적으로 사로잡기 위한 팁을 공유해 주길 원하신다면 숫자 8을 담은 댓글을 남기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의 땅, 고대 궁전 사이를 거닐고 미래형 고층 빌딩으로 들어가며 갑자기 공중에 떠있는 유리다리 위에 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중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거리에서 공존하는 살아있는 건축 박물관입니다. 장엄한 자금성은 황금 지붕을 자랑하고 만리장성은 산을 따라 거대한 드래곤처럼 뻗어 있으며 고대 도시인 리장과 펑왕은 수세기 전의 매력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향수 어린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몇 걸음만 가면 우뚝 솟은 상하이 타워, 미래형 불가사리 디자인의 대칭공항,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에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CCTV 건물 같은 현대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거대한 구조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풍수, 자연, 그리고 인간 심리와 조화를 이루는 걸작을 창조합니다. 하늘에 유일하게 매달려 있는 장각의 유리다리는 투명한 표면을 밟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깊은 나락을 직접 내려다보게 합니다. 또는 자연에 얽혀있는 가지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의 걸작인 베이징 국가 스타디움을 보세요.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스마트시티와 3D 프린팅 건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 며칠 안에 전체 구조물을 3D 프린팅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오는 소포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빠릅니다. 중국을 방문하면 한 개의 건축적 경이로움 뒤에 또 다른 경이로움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에서의 삶, 베이징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고대 역사와 현대적인 삶의 속도에 진정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마천루와 분주한 쇼핑센터가 전통 자전거 옆에서 테슬라가 지나가는 고대 후통 골목과 함께 서 있습니다. 베이징은 단순히 중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생명력 넘치는 책이자 빠른 발전을 상징합니다. 도시의 낮 시간 리듬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창안거리에선 사람들이 교통체증 속에서 몇 시간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교통체증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도시의 넓고 빠른 지하철 시스템은 버블티 가격만으로 어디든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베이징은 전통과 현대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노인들은 공원에서 우아하게 태극권을 연습하고 사무직 근로자들은 스타벅스나 루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베이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선리툰과 후아이는 밝은 불빛으로 빛나고 활기찬 배는 젊은이들이 가득 차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즐깁니다. 좀 더 전통적인 베이징을 원하신다면 왕푸징 야시장은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여기서는 달콤한 산사나무 사탕부터 관광객의 용기를 시험하는 독특하고 기이한 음식들까지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이고 때때로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따뜻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찻집에서 일, 사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 열정적으로 논쟁하며 주저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길을 물어보면 구글 맵보다 더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전통적인 중국 차 문화와 현대 커피 및 버블티 문화. 중국은 차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차 마시는 것을 4,000년 이상 지속된 세련된 문화적 관습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이 주로 녹차와 말차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녹차, 홍차, 백차, 우롱차, 보이차 등 여러 종류의 차를 가지고 있으며 각 종류마다 고유한 맛과 효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차를 즐기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중국 차 문화는 물, 닭이, 끓이는 기술, 차를 마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4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좋은 차 한 잔은 고품질 차이뿐만 아니라 순수한 물, 적절한 닭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를 끓이는 동안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차는 중국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차를 끓입니다. 결혼식, 축제 또는 전통 의식 동안 차는 언제나 존경과 환대의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오늘날 현대 트렌드에 따라 커피 문화가 중국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와 대도시에서 그렇습니다. 커피는 역동성과 현대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버블티는 전례 없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국에 10만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버블티 시장입니다. 하이티, 나유키, 미츠에, 차바이다오와 같은 브랜드는 동남아시아, 일본, 미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커피와 버블티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차를 마시는 전통은 여전히 중국의 영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느긋한 오후에는 차 한 속을 즐기며 저녁에는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에서 버블티를 홀짝이며 산책해보세요. 그것이 고대와 현대의 중국이 지닌 맛입니다. 중국에만 있는 이상한 것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구글,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서구 기술 대기업의 서비스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중국인들은 페이스북 대신 위챗을 사용하고 구글 대신 바이두를 이용하며 유튜브 대신 빌리빌리를 시청하고 트위터 대신 웨이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의 국내 인터넷 생태계는 서구보다 더욱 강력하고 생동감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휴가 제도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유연한 휴가는 없고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휴일만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구정이나 국경일과 같은 주요 휴일은 전국적인 여행의 피크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중국인들은 여행을 좋아하며 수억 명이 도로에 나서면 교통 혼잡의 장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차역은 붐비고 비행기 티켓은 매진되며 관광 명소는 인파로 넘쳐납니다. 만약 당신이 만리장성에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수천 명의 관광객에 둘러싸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중국에서 관광 쓰나미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세계의 공장, 지금 당신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중국산이라는 라벨을 달고 있습니까?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부터 신고 있는 신발,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부품까지 대부분은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제조뿐 아니라 거의 전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장난감, 의류, 전화기에서 전기차, 반도체, 청정 에너지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제품의 중요한 공급처입니다.
애플, 테슬라, 나이키, 인텔과 같은 대기업들은 그들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공장에 의존합니다. 이처럼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비용, 그리고 매우 빠른 교통 인프라와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와 같은 브랜드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BYD가 글로벌 판매에서 테슬라를 초과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의 70%와 미래 기술의 핵심 소재인 히토류 물질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경제학자들은 만약 언젠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다면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면에서 강력할지라도 중국의 자원과 부품 없이는 공장이 대규모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중국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용품이나 가정용품을 살펴보고 중국산이라고 적힌 것을 발견했다면 댓글에 3개의 느낌표와 함께 사파를 남겨주세요. 중국은 1인당 GDP에서 7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 중 하나로 극도로 부유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부의 대부분은 소수의 거물과 부유한 사업가들에 의해 차지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구는 저소득 가정과 저소득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꽤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2021년) 국가소득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40% 이상의 가정이 월 소득 $143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 지역의 평균 연봉은 약 $1,000인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겨우 $30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인들 사이에 상당한 빈부 격차를 강조합니다. 많은 예측에 따르면 해결책이 신속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 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하며 이는 중국의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생일을 장수면으로 축하합니다. 장수면은 중국의 결혼식, 설날, 그리고 특히 생일의 필수적인 요리입니다. 이 면은 매우 길고 쫄깃하며 때때로 한 그릇에 하나의 면만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길고 쫄깃한 면은 새해의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게다가 원형의 달걀도 요리에 추가되며 이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이 독특한 관습은 중국인들에 의해 여전히 유지되며 그들의 영적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30살, 33살, 66살이 여성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40살은 남성에게 불운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이에는 일반적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통 10년마다 중요한 생일을 축하합니다. 60살과 80살 생일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서양과 달리 태양력 대신 음력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약 중국의 전통 생일 파티에 참석할 기회가 생긴다면 장수면 한 그릇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목적지들. 첫 번째는 자금성입니다. 베이징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금성은 한때 중국 황제들의 절대적인 권력 중심지였습니다. 500년간 사용된 이 궁전은 9,000개 이상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풍수 원칙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통로에 사용된 벽돌은
궁극적인 사치를 반영하기 위해 한때 금과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로 귀중한 왕실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리장성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긴 벽으로 21,000km를 넘는 이 만리장성은 건축의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의 방어 상징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세기 진나라 시대에 건설되었고 명나라 때 완공된 이 성벽은 중국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소는 동방의 베니스, 리장고대 도시입니다. 리장고대 도시를 둘러싼 운하들은 돌다리와 전통적인 목조 주택들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역의 주요 민족인 나시족은 그들의 환대뿐만 아니라 독특한 음주와 노래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강변 술집에서 노래를 시작하면 무료 음료를 초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한가운데에 유럽의 한 코너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웨스턴 스타일의 건물들이 있는 번드는 마치 작은 파리나 런던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몇 분 거리에 가면 중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 옆에 위치한 고대의 옥불사 지에이드 부다 템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 하루 만에 500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티베트와 포탈라 궁전이 있습니다. 3,700m의 고도에 위치한 포탈라 궁전은 티베트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한때 달라이 라마의 거주지였습니다. 7세기에 건립된 이곳에는 수천 개의 불상, 불화, 그리고 귀중한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5. 중국의 천상력, 퍼페추얼 캘린더. 중국에서의 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12개의 띠 동물 중 하나의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그리고 돼지로 이루어진 이 동물들은 단순히 출생 연도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한 개인의 운명, 성격, 그리고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어집니다. 중국인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자녀를 갖거나 결혼, 사업 시작과 같은 주요 인생 이벤트를 계획할 때 띠를 고려하곤 합니다. 매년은 번영이나 도전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레고리력이 있는 것 외에도 중국은 음력도 따르며 이 음력의 날, 월, 년은 띠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통과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혼합은 12지신을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의상은 단순한 착용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지위, 계층,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의 상징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전통 의상으로는 한푸, 치파오, 창샴, 그리고 당좌이 있습니다. 당좌은 힘과 위엄을 나타내며 축제와 공식 행사에서 자주 착용됩니다. 높은 깃과 복잡한 용과 봉황자수로 장식된 이 의상은 남성들이 선호하며 남성다움, 힘, 그리고 지혜를 발산합니다. 한푸는 중국 의상의 조상으로 여겨지며 한나라 시대부터 왕족과 관리들이 착용해 왔습니다. 그 흐르는 소매와 섬세한 자수는 우아함의 상징입니다. 그 디자인은 음양과 오행 등 고대 중국 철학을 반영합니다. 반면 치파오, 창샴은 시대를 초월한 세련미를 구현합니다. 청나라 시대부터 인기를 끌어온 이 몸에 꼭 맞는 드레스는 여성의 곡선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조화롭게 만들어냅니다. 한푸가 역사적 위엄을 반영하는 반면 치파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운 패션 성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신부들이 흰색 드레스를 입는 반면 중국의 신부들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는데 이는 행운과 행복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들의 전통 결혼 드레스인 슈허프는 용과 봉황 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는 부부간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피닉스 크라운으로 황금을 비롯한 진주와 비치로 장식된 숨막히는 머리 장식입니다. 이는 한때 황제의 후궁과 공주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이를 착용한 신부는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왕의 우아함과 품위를 지닙니다. 그리고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붉은 베일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베일은 결혼식 후 신랑이 들어올립니다. 얼마나 로맨틱한가요? 그럼 사진 촬영을 위해 전통 중국 복장을 입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다면 예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하세요. 중국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인 시우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축제이자 전통에 뿌리를 둔 세 가지 가장 소중한 축제는 음력설 중추절 등불 축제입니다. 첫 번째는 음력설입니다. 음력설은 중국에서 가장 큰 축제이자 한 해의 가장 중요한 가족 모임입니다. 거리와 집들은 빨간 등불로 장식되며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빨간 봉투를 받고 어른들은 만두를 만드느라고 바쁩니다.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새해 전날 가족들은 빨간 구절을 걸고 유명한 춘절갈라를 시청하며 희망찬 새해 시작을 위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 다음 중추절이 오고 이날은 달이 모든 주목을 받습니다. 가족들은 만날 딸을 감상하며 당열과 완전함의 상징인 월병을 즐깁니다. 아이들은 물고기나 토끼 모양의 형형색색의 등불을 들고 행진하고 어른들은 달의 여신 창어와 옥토끼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음력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등불 축제를 맞이합니다. 음력 첫 번째 달의 15번째 날에는 수백만 개의 붉은 등불이 하늘을 밝히며 매혹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사람들은 하늘 등불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 날려보내며 신들이 그들의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제는 등불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고 사자춤, 용춤이 펼쳐지며 전체 도시가 빛과 웃음의 환상적인 세계로 변모하게 합니다. 중국의 가장 장관을 이루는 축제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목격하고 중국 문화의 마법에 흠뻑 빠지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요리, 중국은 수많은 맛있는 요리들로 가득한 미식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여행자들이 방문할 때 특히 유명하고 사랑받는 요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징 덕입니다. 이 중국 요리의 상징적인 요리는 바삭한 껍질과 부드럽고 달콤한 고기가 특징이며 보통 얇은 팬케이크에 쪽파와 향긋한 호이신 소스를 싸서 먹습니다. 다음은 스촨 허거입니다. 스촨 허거는 고추와 스촨 후추로 인한 강렬한 매운맛으로 유명하며 이 요리는 외국 방문객들을 두렵고 중독된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란저우 손으로 뽑은 국수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길거리 음식인 이 쫄깃한 면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풍부한 육수와 부드러운 소고기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정통 중국 요리를 즐기고 싶어하는 많은 서양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좀 더 가벼운 음식을 선호한다면 상하이 수프 덤플링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요리는 보기에도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얇은 피와 육즙이 가득한 속이 특징입니다. 한 입 물면 풍미가 폭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콤하고 새콤한 갈비가 있습니다. 이 패밀리얼 디쉬는 가벼운 톡 쏘는 맛과 부드러운 단맛, 그리고 부드러운 갈비를 결합합니다. 먹기 쉬우며 중독성이 있어 항상 국제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요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중국의 풍부한 요리 유산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특별한 맛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식사객을 사로잡습니다. 중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많은 요리도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세계의 느낌표를 달아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국의 생활비는 도시와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원룸 아파트의 월세가 600달러에서 900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이 비용이 월 150달러에서 350달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과 같은 공공요금은 평균 사용량에 따라 일반적으로 약 40달러에서 90달러입니다. 외식할 경우 식당에서 자주 식사하면 한 끼에 약 3달러에서 7달러 정도 비용이 들며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 월 평균 230달러에서 28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대중교통은 상당히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월 약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헬스클럽 회원권은 월 3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한 사람의 월 생활비는 보통 88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이며 이는 도시와 개인 소비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의 생활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이곳에 정착하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2를 선택해주세요. 원하지 않으신다면 0을 선택해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국으로 오는 비자 절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중국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